그 다음에 시험이 좋아하는 위전착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적어드렸어요? 정당방위, 우연방위, 오상방위 적어드렸죠. 우연방위 내냈습니다. 이제는 오상방위 하시면 돼. 오상방위가 아까 이걸 뭐라 부른다? 즉 예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차고는 적어둘까 옆에다가 객관적 정당화사항 가입표 37페이지 객관적 정당화사항 가입표 주관적 정당화 요소 5 동그라미. 즉 객관적 정당화 사항 쉽게 말하면 정당방위 사항은 없다. 근데 자기 있는 줄 알고 정당방위 의사는 가졌다. 예를 들면 뭐 얘들은 이제 문제 많아. 얘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예? 2번 한번 봅시다. 문제 40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홍의죠.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강주에서 오신 분이 9시까지 가야 된대요. 하예요. 2번 밤눈이 어두운 갑은 야간에 자기 집에서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인 을을 흉기를 꺼내드는 강도로 인하고 정당방위 의사를 을을 밀어뜨려 사중하는 시를 요하는 상이 폈다. 갑이 을을 강도 의인함에 정당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일단 정당방위 사항 있어요 없어요?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정당방위 사항 가입표. 근데 얘는 뭔 줄 알았어? 강도인하고 정당방위 의사를 가졌죠. 정당방위 의사 동그라미. 이걸 뭐라 부른다? 오상방위. 더 어려운 말로는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없는데 객관적 정당화 사항, 이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이 없는데 있는 줄 알았으니까 이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차가도. 제가 객관적 전제사실이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랬어요? 말이 어려워요. 아까 올리는 그러니까 왜 이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한 착오로 불러든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는 이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 즉 객관적 정당사항이 없는데 자기는 있는 줄 알고 뭘 가졌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정당방위사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이야. 이해되세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보시면 썰들이 나왔죠. 썰하고 시험용 대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썰 37페이지 일단 여러분 이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이법성이 현실적 인식이 있다 없다? 자기는 이법 행위를 저지른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정당방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법성의 현실적 인식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는 정당방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법성의 현실적 인식은 없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썰들 해봅시다.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얘도 그러니까 이법성의 착오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이법성의 착오나 똑같다고요. 이법성의 착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소극적 아까 배웠던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 안에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썰도 못 외우겠죠. 너무 많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시험 대비용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법성의 착오, 이게 이법성이 제가 착오를 했죠. 얘도 뭐의 하나라고요? 이법성의 인식이 없으니까 이법성이 착오의 하나야. 일단 세모긴 하지만 이법성이 착오의 하나예요. 아까 엄격 고의설은 고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사실의 인식.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법성의 현실적 인식. 이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잖아요. 현실적 인식. 우편집변 아저씨를 강도인하게 때렸어. 내가 이보하는 짓거리를 저지른지 몰라요. 나는 정당방위하고 있는 줄 알아.
현실적 인식이 없다. 아까 얘는 고의는 다시 안 그래도 되겠죠? 또 그래요? 고의는 사실의 인식 플러스 때리는 걸 알죠. 근데 자기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지 모르잖아. 현실적 인식이 없으니까 뭐가 조각이 돼요? 고의가 일단은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위법성의 착오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이걸 놓치면 안 돼. 기본서나 이런 데 보면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범이 문제된다 이렇게만 나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말은 맞긴 하지만 이 경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크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똑같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우편, 집배원 아저씨를 강도 인한데 과실이 있었니? 없었니? 일단 고의는 조각되죠.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이 있다면 뭐로 처벌되겠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물론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전제예요. 과실범으로 처벌돼. 과실마저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예? 무죄가 됩니다. 제한적 고의설에는 아까 뭐랬어요? 고의는 얘들은 너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 인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현실적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뭘로 봐버리죠? 고의로 봐버리죠. 그래.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 인식이 없지만 현실적 인식이 없지만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고의범으로 처벌해요. 아까 똑같다니까 이런 다시 한번 적을 뿐이에요. 위법성이 착오라니까 위법성이 전제사실 착오도 과실이 있으면 뭘로 처벌해버려야 돼?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범으로 처벌했잖아. 인식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식 가능성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고의도 안 되고 과실도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겁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이 나면 애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줄 알았죠. 그죠? 위법성 조각사유는 뭐의 요소야? 고의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얘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구속요건적 착오로 봅니다. 이걸 뭘로 보니까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를 위법성 조각사유를 얘들은 지금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데 값은 있는 줄 알았죠? 이 구속요건 요소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전제사실한 착오도 위법성 조각사유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고의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있다고 알았어. 역시 뭐가 나가리 돼버리냐면 고의가 조각됩니다. 여기는 현실적 인식이 없지만 고의가 뭐예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야. 그림이야. 고의가 조각돼 버려. 그래서 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 과실마저 없다면 무죄. 엄격 책임서는 뭐냐면 아까 위법성의 체계적 주의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위법성의 착오는 6가지가 있거든요.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기본관이 합니다. 포섭의 착오, 법률의 뭐라고? 법률의 부지. 그다음 뭐라고요?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그다음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에 대한 착오, 항의에 대한 착오, 그다음에 전제사실한 착오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전제사실한 착오인데 얘들이 책임설이 아까 있었잖아요.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다. 그때는 분리가 안 됐는데 얘들이 엄격과 제한적 책임설로 분리된 것은 위법성의 착오 6가지 중에 얘 때문에 분리가 된 거야. 얘들은 엄격 책임설은 이것도 일반적인 뭐에 불과하다. 위법성의 착오다. 그래요. 얘들은 제한은 위법성의 착오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분리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얘들은? 일단 뭐 먹고 들어간다고요? 다른 위법성의 착오랑 똑같이 해결해. 이것도 뭐는 일단 조각돼요. 아니 뭐는 먹고 들어가 얘들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요소니까 고의는 뭐가 되고 인정이 되고요. 고의는 인정이 되고 과실이 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수 있죠. 즉 책임이 뭐 한다고? 인정이 된다고요. 책임이 인정이 되니까 뭘로 처벌해요?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얘들은
이 경우에는 뭐 비난할 수 없어요. 과실말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무죄로 푸시면 됩니다. 무죄로. 무죄. 구속요건 착오 유추 적용서는 뭐냐면 여기는 구속요건 착오가 유추라면 땡입니다. 경찰직에 나왔어요. 옛날에 직접 적용돼. 왜 구속요건 요소니까. 근데 얘들은 구속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속요건 착오처럼 해결하자. 구속요건 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조각해요. 역시 뭐 고의는 뭐 한다? 조각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과실 있다면 뭘로 처벌하자? 과실범으로 처벌하자. 과실마저 없다면 역시 무죄로 하자. 그래. 똑같다고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온라인 다수설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고의의 체계적 주의에 대해서 온라인 다수설은 뭐랬어요? 구속요건적 고의 또는 불법 고의도 인정이 되고 책임 고의도 인정이 된댔죠. 보시면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게 얘들은 1. 고의의 이중적 주의를 뭐한다? 인정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 고의 이중적 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요건적 고의. 이거 불법 고의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엄격히는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책임 고의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구속요건적 고의, 책임 고의. 아까 고의 이중적 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적 이론, 하빌테적 범죄 체계로 올라온 다소리 있잖아요. 놀라지 마. 내가 미안하잖아. 봐. 듣다고 말게 돼. 나도 처음부터 알겠어. 불법 구속요건적 고의라는 건 내 팔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 내 머리가 아는 거. 그러니까 보면 보세요. 갑돌에 을을 찔렀어. 을을 죽인다는 거 아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구속요건적 고의야. 내 팔에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알았죠. 그 다음에 책임고의란 어려운 말로는 책임고의란 말은 심정 반가치에서 고의 그러거든요. 마음이 나쁘다. 심장이 하여튼 마음이 나쁘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법 적대적 의사를 취한 마음이 나쁘다야.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원한관계를 찔러 죽였다면 찔러 죽인 줄 알아 내 팔이. 이게 구속요건적 고의야. 그 다음에 나는 법 적대적 의사를 취했어 안 취했어요? 취했죠. 그 마음이 또 나빠. 이걸 책임고의, 심정 반가치에서 고의예요. 그럼 봅시다. 우편집배원 아저씨를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 의사를 가지고 펀치를 날려서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나는 우편집배 아저씨가 코뼈를 부러뜨린지 내가 알아 몰라? 알죠. 이게 그것이 인정이 된다니까요. 인정이 돼요. 그러나 책임고의, 법 적대적 의사를 취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나는 정당방위로 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어. 책임고의가 뭐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 두 개를 바꿔 잘 나옵니다. 구속요건적 고의는 부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인정이 됐어. 택도문설이야. 이해 되신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책임고의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딱 오상방위, 유전자 해결할 때 딱 한번 써먹어. 일부러 때렸어. 내가 때린 줄 알아. 또 원한관계로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렸다면 구속요건적 고의도 있고 법질서를 깨려는 마음도 나빠요. 비난받기 위한 고의도 있다고요. 힘이 없다. 그런데 법질서를 지키려고 내가 정당으로 때렸잖아요. 때린 줄은 알지만 어려운 말로 뭐 심정 반가치에서 고의. 이거 행위방향. 일부러야 쉽게 말. 이건 심정 마음이 나쁘냐 이 말이야. 심정 반가치에서 고의는 없다 그래요. 방금 오상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해요? 고의는 일단 뭐 조각된다. 그러니까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실 있다면 뭘로 처벌하자? 과실범으로 처벌하자. 과실 없다면 뭘로 하자? 무죄로 하자 그래. 그래서 제가 문제 이런 데다 정리해놨어요. 이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한 착오가 일어나면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이 하면 모두 뭐다? 무죄로 푸시면 돼. 아시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뭘 풀겠어요? 약간 필기랑 달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뭘로 풀어? 과실범으로 풀어요. 근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
외적으로 고의봉으로 푸는 게 있어요. 이거 외우면 되지. 찾아보세요. 무슨 설? 제한적 고의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뭐예요? 엄격 책임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엄마 책 재고 이렇게 웃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엄격 책임설. 그 다음 뭐라고요? 제한적 고의설. 책, 제, 고. 근데 얘는 잘 안 나오대요. 처음에 이 오상방위사를 딱 써놓고요.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학설은 그런 뭐겠어요? 엄격 책임설이야. 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 위법성이 차고든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은 차고든 두 가지로가 있다고요.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이 없다면 모든 설이 다 뭐다? 무죄다. 과실이 있다면 다 뭘로 처벌한다? 그냥 과실보호로. 근데 이 두 가지 설은 뭘로 처벌해? 네?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아까 코뼈가 부러졌다면 나머지는 다 뭔데 죄명이? 과실치상인데 여기서는 뭘로 처벌한다고? 상해죄로 처벌한다고요. 뭐 어려워요. 그쪽보다 저게 더 요약이 잘 됐으니까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엄책 재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엄책 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보 갑시다.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뭐냐면 이거 하나 건지시면 되고요. 엄책 재고, 엄책 재고. 엄책 재고는 고의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정복에다 유전착은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책에는 이것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과실이 없으면 모두 불가항력이니까 무죄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 없다를 다 보여줘, 문제에서. 과실이 있으면 그냥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데 그 위에 이 두 가지 설은 뭘로 처벌한다?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이것도 두 문자로 합시다. 분위기 안 좋으니까.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두 가지 설은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누구에 가담해가지고 위법성 초각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에게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다고. 이 자에게 엄책 법제. 엄책을 먼저 시작해 엄책 재고. 엄책 법제는 뭐가 가능하다?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예에 넣어놨죠. 보시면 봐보세요. 39페이지. 감녀는 을남에게 소매치기를 하다가 발각되어 추격을 받자 지나가던 병남에게 을돌이가 강간하니 도와주세요 했어. 또는 때려주세요 했어. 병남은 착한 을이남, 병남은 뭐 했어요? 을남이 강간범이라 생각하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을남을 상의를 했어요. 병남이 바로 뭐예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자기는 정당방위 상황을 생각하고 정당 의사를 가지고 을남을 상의했겠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과실 있는 거 없는가를 주어져. 과실 있다면 대부분 학설들은 다 뭐? 과실치상. 그런데 엄책 재고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로. 과실이 없다고 주어지면 모두 무죄로. 근데 문제는 시킨 이 갑순이 이게 가담자예요, 가담자. 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일까? 공범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는 뭐라고요? 엄책 법제라고. 왜 그러냐면 공범이 나오려면 교사본 같은 게 나오려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까지는 구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엄책이 있어. 고의 인정이 되고 얘는 뭐예요? 책임이 문제되잖아. 뭐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부정되잖아. 위법까지는 구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가 이거는 책임이 인정이 되거나 책임이 조각되거나 아무튼 뭐 인정되면 더 좋고 책임이 조각된다 하더라도 구속의 당사가 이 법은 구별했으니까 등장할 수 있어요. 난 법역과 자연적 책임설도 뭐가 탈락한가요? 책임 고의가 탈락하거든. 이 법까지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고의도 무슨 고의인가요? 이 고의들이 책임 고의거든요. 사실은 얘들은 구속요건적 고의를 모르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범 성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구속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니까 이건 논할 가치도 없다 그래. 설명은 드렸고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뭐 엄책, 법제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갑순이가 손미치기에 대한 절도죄 말고 뭐도 된다고요. 상해에 대한 교사보험도 될 수 있다고. 엄책, 무슨 죄? 법제, 법역과 자연적 책임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합시다. 판례는요. 우리 판례는 위전착의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특이하게 해결해요. 우리 판례까지 잠깐 해볼까요? 판례는 위전착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학설이 아니라 판례는 정당한 이유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이유가 있으면 특이하게 뭘 조각해버리냐면 이법성을 조각해버려요. 무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법 정당 이유가 없으면 조각 안 하고 그냥 고의범으로 쳐버립니다. 소음용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 세 가지를 좀 외우셔야 돼.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급당에서 또 뭐? 중학교. 초소근무, 교대 사건, 배이칠랑 사건. 그러니까 배이칠랑이 12시에 60년대 판례죠. 근무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1시 반에 술 먹고 늦게 나타났다고. 열받은 갑돌이가 뭐 했어요? 서로 언쟁을 하다가 이제 주먹 싸움을 해. 갑이 뭐 하니까? 총을, 갑이 아니죠. 두드러 이제 싸움에서 밀린 을돌이가 그 당시 60년대니까 칼빈 소총을 들이대니까 얘가 먼저 땡겨버렸다고. 우리 판례 두 가지 말합니다. 죽어버린 을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했는가 아니면 폰만 잡으려고 했는가는 몰라. 총을 쏘려고 했다면 정당방위 사항이 있다. 얘는 당연히 의사는 있었거든요. 정당방위다 그래. 두 번째, 폰만 잡으려고 하면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얘는 정당방위 의사가 있었거든. 이 경우에도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 이해되신가요? 두 번째, 중대장 당번병 사건. 중대장 당번병이 쌈모님이 외출을 했는데 여우 고개까지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직무집행 사항이 아닙니다. 당번병이 거기 이탈하면 안 돼요. 근무 이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직무집행 의사를 가졌어.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정당회의 파트에서 공부하십니다. 그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공직노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뭐예요? 중개권자의 징계행위, 근로자 노동쟁의, 사인 행위의 체포 이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말하면 오상정당행위야. 실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사항이 아닌데 군발도 공무원입니다. 자기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직무집행 의사를 가졌거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 그다음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 학생회장 사건. 지금 책에 다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분은 죽어버린 것이고 이인창 씨가 변사죄로 발견이 됐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보를 받았어. 이인창 씨가 마지막으로 동행한 인물이 여자인데 안기부 여직원이다 해가지고 이걸 신문에 써버렸어. 한겨레 신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허위 제보였어요. 그러면 진실성에 대해서 310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되죠.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공익성이 있는데 이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익힌 것이에요. 실제로 뭐 한대? 진실 안 한대요. 자기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쓴 거잖아요.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 있다 그래. 한겨레 신문 기자 사건. 외웁니다. 세 가지만. 초, 중, 중. 시험용으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설명드린 38페이지에 있네요. 문제 빠른 속도로 한 3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 연착오의 법적 효과인 설명이다. 부당한 것은 고의설에 하면 이런 고의설도 두 가지류가 있잖아요. 한 말이 없으면 엄격 고의설이 원칙이란 걸 테크닉 좀 아셔야 돼요. 옛날 경찰 문제네요. 고의설 그럼 뭘 푼다? 엄격 고의설로 푸는 거야. 고의설에 가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만 문제된다. 맞은가요? 일단은 뭐 엄격 고의설. 현실적 인식이 없으니까 고의는 조각이 돼. 뭐 어떻게 푼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과실마저 없다면 뭘로? 무죄로. 맞는 말입니다. 2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론에 의하면 아무튼 이 경우도 이법성 조각사유가 실제로는 없는데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어. 이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법성 조각사유는 구성요건 요소니까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맞아요. 엄격 책임설에 하면 얘들이 책임설이 엄격과 자한으로 쪼개된 이유는 이걸 이법성의 착오로 볼 것인가, 이법성의 착오가 아닌 걸로 볼 것인가, 이 대립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과 법적인 측면을 이제 섞어 있는데 그런 예를 모셔도 되고요, 일단. 그래서 뭐 풀죠? 엄격 책임설에 하면 무슨 착오다? 이법성의 착오다. 이법성의 착오 같은 말이 뭐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내가 아니 이법성의 착오란 말은 실제는 입법해요, 안 해요? 입법? 한데 자기 인식은 입법 안 하다고. 실제는 법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교육 목적으로 하다니 안기부를 심었어. 실제는 입법합니다. 아무리 도교육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교육 목적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입법 안 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실제는 법적으로 금지 됐는데 자기는 금지 안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일단 실제의 세계란 인식의 체계가 다르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착오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법적인 측면이니까 이법성의 착오 그래요. 또는 법적인 측면이니까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을 설명해야 되나? 이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 뭐 금지의 착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 책임설에 하면 금지 착오가 된다. 맞습니다. 법효과 잔적 책임설에 하면 착오에 빠진 행위자를 이용한 제3자 아까 우편집 배운 아저씨 보복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놈, 강도 들어간다 때려야 집주인이나 이렇게 말한 놈, 공범의 성립 인정할 수 있다. 공범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엄책 법제. 동자로 해결하세요. 엄청 뭐라고요? 법제.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잔적 책임설에 하면 공범이 나올 수 있다.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 엄마책 제고, 엄책 제고. 2번 봅시다. 밤눈이 어두운 갑은 야간에서 자기 집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올려서 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말이 주어졌네. 을을 강도 인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과실 있다. 이걸 바꿔놓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 말은 과실 있다. 해보세요. 과실 있으면 다 뭘로 푼다고요? 이 오상방위에 대해서 과실 있으면 다 뭘 풀어? 대부분은 과실로 풀어요. 엄책, 재구만 뭘로 풀어? 고의로 풀면 돼요. 이 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도저히 정보 못하면. 보세요. 엄격 고의설, 과실상죄. 엄격 책임설, 엄책, 고의범 뭐 상해죄. 법효과 잔적 책임설도 뭐 과실범. 엄책 재고만. 유추지용설도 뭐 과실범으로. 엄격 책임설과 잔적 고의설만 상해죄라니까요. 오케이? 3번 작년 검찰직 문제 7급.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주부 갑순이는 새벽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를 듣고 강도로 생각하여 폭행했다. 그러나 불을 켜고 확인한 결과 그는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온 남편이었다. 남편을 강도로 오인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봅시다. 감히 남편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왜? 이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상은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 아까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연습할 줄 아셔야 돼요. 과실이 있다. 이 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오케이? 과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한번 풀어볼까요?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일단 금지의 착오로 본다. 이 말을 정리하시고 갑에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데 여기는 과실이 있었다 해놓고는 문제랑 달리 풀어버렸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돼요? 무죄라니까요. 과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와 달리 문제보다는 지문이 더 우선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으면 모든 썰이 무죄라니까. 2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인하면 구성요건 착오가 된다. 이 말도 건지시라고요. 조금 중요한 겁니다. 검사직 하신 분들은 고소인 착오가 직접 된다. 유추 적용된다면 땡이다. 직접 적용된다. 구성 착오로 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고의가 조각된다. 오케이? 고의는 조각 어떻게 해결한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과실이 없으면 무죄. 그러니까 고의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고의가 인정이 된다니까요.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맞는 말인데 과실폭행이 성립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해야 돼. 과실폭행 우리 형법에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과실폭행이 되나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 없어요.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이고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가백의 구성고의가 조각돼. 여기네요. 위법성이 착오는 아니다. 고의는 조각된다. 구성이 착오처럼 해결하자 이 말이야. 이 경우 뭐 고의는 조각되고 과실폭행이 됩니다. 과실이 있으니까 문제가. 근데 과실폭행으로 처벌된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문제 쉽네. 과실폭행이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중 고의유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로 고소유권적 고의는 인정이 되지만 책임 고의는 탈락된다. 갑은 무죄가 된다. 책임 고의 탈락은 맞았습니다. 근데 과실이 있다고 주어졌으니까 뭘로 풀어야 돼요?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뭐가 틀렸나요? 과실범으로 처벌됐는데 즉 과실폭행이 되는데 여기가 왜 맞는 지문이 됐냐면 과실폭행은 없어서 무죄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더 아시면 돼.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되는데 단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과실범이 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 여기는 과실범 처벌 규정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9가지 범죄만 과실범 처벌한다 했죠. 실수로 장교가 가스불을 폭파하여 사람을 사상했다. 됐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만 4번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풀어보시고 5번 한번 볼래요? 똑같네요. 애가 지나가는 길을 물어보는 비를 강도이나 방해사로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 아닌데 길을 물어보는 사람인데 잘못 개수한 것 1번이 틀리게 할게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즉 과실 있으면 뭐가 된다? 과실범. 과실치상죄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된다고. 나머지는 다 맞네요. 넘기시고 변호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작년 변호사 시험 문제. 갑이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손잡이를 잡게 팔을 올리는 것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오인하여. 경솔하게 오인이 뭘 상징해요? 과실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구실력이. 밑줄 경솔하게 오인 거기다가 과실 동그라미. 아니 6번에 1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잡이에 팔을 올리는 것을 성추행하는 것을 경솔하게 오인했어요. 정당방위 사항이 없는데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상의를 입혔죠. 근데 경솔하게 오인이 뭘 하신다고? 과실이 있다. 근데 엄격 책임설, 엄책 재고, 엄격 책임설은 무슨 죄로? 상해죄로.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치상죄로. 근데 결론이 동일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해설에요. 그 1번 해설에 책임설 앞에다가 제한적이란 말을 좀 넣어두세요. 뭐 둔다? 책임설 제한이란 말이 제한적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판례죠. 의정보고서 사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광역시 의원의 의정보고서 사건은 정당한 이유 인정.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사건은 법 전문가잖아. 정당한 이유 부정. 경찰시험에도 나오고 여러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3번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 앞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했다.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 한계에 대한 착오야. 체포까지는 가능하지만 감금은 도를 넘어서는 한계에 대한 착오입니다. 아무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로 하면 뭐가 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니까 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법률 착오랑 틀렸어. 4번 아까 배운 거 갑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를 타인의 아들인 줄 알았다. 이분설을 하면
보증인 주에 대한 착오니까 보증인 주는 구성요건 요소로 보니까 구성요건은 착오에 해당한다. 그죠? 틀렸고. 5번 갑이 마당에 있는 을의 도자기를 손괴로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뭐 사실의 착오 문제죠. 인식한 사실은 손괴, 발생 사실은 상해.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죠. 이 경우 우리 판례인 법정적 부합소를 풀면 부합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인식한 것은 미수로, 발생한 것은 과실의 상경. 그래서 뭐 손괴 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잉 해보고 미수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저번에 이제 기본 강의 때 많이 해가지고 저번 학설 강의는 안 넣었었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테마라 형법에서 이론 문제를 제일 중요한 게 이건 학설보다는 차라리 이론이에요.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인에서 자유로잉입니다. 근데 출제 비중은 요즘은 원인에서 자유로잉이가 더 중요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엄책제고, 엄책법제. 일단 단순하게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뭐 안 됐죠? 네? 네, 원인에 있어 자유로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갑돌이가 이런 애를 들었죠. 제가 갑이 맨정신으로 도저히 을을 못 죽이겠으니까 을 살해의 의사로 술을 먹었다. 음주 행위를 했다. 술을 먹은 명정 만취 상태. 만취 상태에서 뭐 했다? 을의 집에 들어가 을을 사시미 칼로 찔러 살해 행위를 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른다? 원인 행위 또는 원인 설정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를 뭐라 부른다? 실행이 그럽니다. 근데 이때는 책임 능력이 있었다. 이때는 책임력이 없었다. 그럼 봅시다. 이 자유롭단 말을 먼저 정복을 하셔야 돼요. 자유롭단 말은 그 자유가 아니라 자유사. 아까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비난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자유사가 있다는 전제 출발했잖아. 자유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책임 능력이 뭐였다? 있었다 이 말이야. 언제는? 술 먹을 적에는. 이 단어를 독일어를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인 행위 시에는 책임 능력이 있는 행위. 달리 말하면 실행의 시에는 책임력이 없는 행위. 물론 이게 가벼운 명정이라면 책임력이 뭐예요? 없는 경우 또는 부족한 경우, 미약한 경우도 있겠죠. 심실상실, 심신미약. 그런데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원자를 줄여서 이제 원자, 어떤 분들은 원자, 행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대요.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자세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하다. 작년 회경시험에도 나왔었고 중요합니다. 원자는 뭐냐면 보세요. 갑돌이가 지금 원래 그 다음에 행위시 원래 책임 능력이 있었어. 행위할 때도 사심가를 찌를 적에도 책임이 있었어. 그럼 책임력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책임력이 있는 놈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미친놈이었어. 찌를 때도 미친놈이었어. 책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 번째, 원래는 있는 놈이에요. 근데 행위할 적인 책임력이 없었어요. 이게 원인에서 자유행위다. OX. 선생님들도 정확히 잘 몰라요. 틀리게 하는 강사들 많은 것 같아요. 신동 강의 들 때 보면. 이게 원자가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원자라고.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들죠. 제가 아이야. 갑돌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는데 환각제를 히로뽕을 투여했어. 그래서 갑자기 환각 상태 을을 찔렀다면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타인이 만들어냈죠. 즉 A가. 이 경우에는 책력이 없는 것이에요. 원자는 뭐냐면 원래는 있는 놈인데 행위 시에 책력이 없긴 하지만 이걸 자기 스스로 만든 거야. 원래는 책력이 있는 갑이 책력이 없는 갑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두 번째 원자에서 아셔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공부할 거다. 원래는 책력인 갑이 책력이 없는 갑을 스스로 만들어서 행위한 경우다. 근데 원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존재의 원칙. 말이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합니다. 행위와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행위 시에 책임 능력 있으면 책임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행위 시에 책임력이 없으면 뭐예요?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위와 책임력 동시 존재 원칙. 즉 행위 시에 책임력이 있어야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는 무엇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냐면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존재의 원칙과 관련돼서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이때는 뭐예요? 행위 시에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저 원칙도란 뭐예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이걸 행위로 본다면 이걸 살림으로 본다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법은 일단은 행위 원래는 책임력인 갑이 책임력 없는 갑을 만들어서 범죄를 수행했다면 이걸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이미 사태를 예견하고 법을 만들어 놨어. 어려운 말로 명문 규정으로 해결합니다. 시험에는 입법적으로 이런 말도 나온 적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명문 규정으로 뭐 한다? 해결한다. 몇 조를 만들어서요? 10조? 사망. 10조 1항 심실상실자, 10조 2항 심신미약, 10조 3항 원자입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10조 1항 심실상실자 규정을 10조 2항 심신미약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10조 1항 책임조각 10조 2항 책임 감경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완전한 책임 능력자로 뭐한다? 처벌한다. 오케이? 내가 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요? 이때는 지금 책임력이 없잖아요. 근데 형법을 조금 아는 놈이 그럴 수도 있잖아. 책임력 갑이 숨 몽땅 취해가지고 명정 상태에서 심실 상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을 아예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 문제 풀 땐 제가 뭐랬어요? 술을 먹고 음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원자를 떠올리시랬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저랑 게 이겁니다. 우리 형법은 갑을 10조 사망을 만들어서 완전한 책임죄를 처벌하는데 왜 처벌할 수 있니? 왜가 제가 어려운 말로 뭐랬어요? 가벌성의 근거. 왜 처벌할 수 있니?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냥 필기 말고 그 교재 있는 걸 할까요? 교재 나오면 세 가지 설이 있죠. 첫 번째 뭐? 예? 원인, 설정, 행위설. 그 다음에 실행위설을 반,
무의식 상태설. 그 다음에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불가분적 관련설, 어떨 때는 연관설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책을 보시면서 합시다. 그러면 원인행위와 원인 설정이설 보면,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될 말이 좀 타고 이 간접 정보와 유사한 구조 밑줄 찾으셨어요? 여기 어떤 말이 나와요? 간접 정보과 유사한 구조. 이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가, 저도 옛날에 그냥 무조건 외웠는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미친놈, 심실상실자, 범죄가 되지 않은 A를 이용해서 을을 살해했다면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간접 정범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갑이 미친놈의 애한테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을은 사탕이니까 네가 지금 갈래 을을 살해해라 해서 얘가 을을 살해했다면 얘는 범죄가 되지 않고요, 얘는 간접 정범으로 처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범죄가 되지 않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범한 게 얘가 범죄의 주인공이듯이, 책임 능력 있는 갑이 스스로 책임력이 없는 갑을 만들어내서 범죄를 수행했다면 이때의 갑이 범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갑이 범죄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때의 갑이 뭐예요? 원인행위 할 때의 갑이 범죄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인 설정이설에서 알아야 될 말 뭐? 간접 정범과 유사한 구조다. 간접 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도구가 범죄의 주인공이 아니듯이 얘는 뭐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도구가 될 때 갑이 범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 할 때 갑이 범죄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고 계신가요? 간접정과 유사한 구조 이 단어를 저는 옛날 이 모델 좀 이해되시죠? 간접정과 유사한 구조. 강사 읽고만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야. 아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애들은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구해요? 원인 설정에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한다 이 말이야. 살인 의사로 술을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실행행위야. 뭐가 범죄행위니? 뭐가 살인행위니? 원인 설정이설은 이걸 살인행위로 봐요. 뭐라고요? 을 살인 의사로 술 먹은 행위를 살인행위로 봐.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불가분적 연관설이 다수설인데, 종래의 다수설이 원인 설정이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주장하시던 옛날 다수의 학자님들은 짱구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게 술 먹은 행위가 살인행위가 되겠어? 그런데 뭐가 살인이다? 원인 행위가 살인행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형법은 얘를 완전한 책임자로 처벌한댔죠. 그죠? 책임력자로 처벌하려면 행위시에 뭐 있는 놈이어야 돼요, 없는 놈이어야 돼요? IQ 50 이상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 형법은 완전한 책임자로 처벌하고 있다고요. 이 원칙을 사수하려면 행위시에 뭐 해야 돼요? 있는 놈이어야 돼요, 없는 놈이어야 돼요? 있는 놈이야지 책임력자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보면, 술 먹은 행위를 뭘로 본다면? 살인행위로 본다면 이때는 책임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책임자로 처벌하는 게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이 원칙에 외 같은 거 인정할 필요 없이 이 원칙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술 먹은 행위를 살인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존재 원칙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행의 착수는 뭐가 되겠어요? 술 먹기 시작하면 이걸 살인행위가 되니까 살인의 시작으로 봐. 오케이? 지금 믿고 계시죠? 언제 실행행위다? 원인행위 개시시. 그럼 이 학설의 최대의 장점은 이 원칙이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별표하고 있죠? 원인행위와 책임력 동시 존재 원칙이 뭐다? 충실하다. 단점은 뭐냐면, 야, 어떻게 술 먹은 행위가 살인행위가 되냐? 이걸 어려운 말을 하면 구속요건의 정형성이 무시된다 그래요. 살인이 살인답지 않잖아요. 구속요건 살인죄 조문은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을 살해하기 술 먹은 행위? 살인으로 봐버려요. 구속요건의 정형성 또는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행의 정형성이 무시된다. 적고 계시죠? 포기하지 말고 아셔야 된다고. 이건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의 정형성 또는 뭐라고요? 실행의 정형성이 무시된다.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이설에 의하면 술 먹다가 이게 첩보가 들어서 경찰한테 잡히면 무슨 죄예요? 이미 살인의 시행착수가 있죠. 미수로 처벌되잖아.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살인의 준비 예비에 불과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봐버린다면 미수로 처벌돼. 처벌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보장적 기능이 무시된다 그래요. 보장이라면 앞에 인권이 숨었습니다. 인권 보장적 기능이 무시된다. 두 개는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반무의식 상태설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실행이니 그랬더니 이게 실행이라 그래. 뭐가 실행이다? 실행이가 실행이다. 구속요건적 행위를 할 때가 실행이다. 구속요건적 행위를 할 때. 근데 이때는 책임력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특이한 심리적인 구조를 말해요. 어느 분도 이제 지지하지 않는데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 아무리 술을 취했다 하더라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상에 있는 반무의식 상태가 있는데 술 먹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봐요. 그럼 뭐 2단계는 뭐 할 수 있다? 고의 또 책임 능력 같은 거 인정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거 하나 아시면 돼. 반무의식 상태 건지시고 이걸 뭐 실행위설 해도 돼요. 실행위설 구하니까. 구속요건적 행위를 할 때.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반무의식 상태는 뭐? 책임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만 아시면 되고. 오늘날 다소는 입니다. 불가문적 연관설. 즉 뭐냐면 뭐가 실행이다. 이게 실행이다 그래요. 이게 실행행위다. 이게 실행행위이긴 한데 얘를 가벌성의 근거는 불가분적 연관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행행위를 하지만 만약 이것만 있다면 뭐예요? 책임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이게 만들어서 나온 행위다 그래. 그걸 어려운 말로 제가 뭐라 써놨나요? 원인행위와 실행이 불가분적 연관 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신장애 상태와 이게 심신장애 상태이죠. 행위가 실행행위이나 이 행위는 책임력이 있었던 원인 설정행위 시의 예견, 고의를 말합니다. 예견 가능성, 과실. 그럼 이 행위는 이미 이때 예견됐거나 고의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과실로 만들어진 행위다. 두 개를 그래서 뭐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된다. 고의로 만들어진 행위, 과실로 만들어진 행위다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살인행위는 살인행위예요. 그런데 왜 불가분적 연관설이라 그런다고요? 원인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만들어진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불가분적 연관설 그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학설은 야 그러면 이게 실행행위라면 이건 이따 정도 하시면 되고요. 반무의식 상태를 모으셔도 됩니다. 이게 실행행위라면 이때는 뭐 완전한 책임자로 처벌하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 그러면 왜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 아시겠어요? 원래는 행위 시에 책임력이 있으면 있는 놈, 없으면 없는 놈인데 원인에서의 자율 행위는 행위 시에는 책임력이 없지만 외의적으로 책임력자로 처벌되는 경우다 그래. 그래서 그걸 외설 그런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가분적 연관설은 뭐라고요? 외설. 뭐의 외다? 행위와 책임력 동시 존재의 원칙에 외를 인정하는 경우다. 즉 행위 시에 책임력이 없지만 없는 놈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놈을 처벌하는 외인 경우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비판을 받는 것이지. 행위와 책임력 동시 존재 원칙을 뭐한다? 무시한다. 이해되신가요? 근데 아까 원인 설정의설을 일치설 그래. 왜 일치설이라 부르게 해요? 이 원칙을 뭐한다? 충실하니까 일치시킨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됐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빨리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 원자에서는 그냥 결론만 잠깐 설명할게요. 원자의 폼은 고의한 원자, 과실한 원자. 고의한 원자는 인정, 과실한 원자 인정 부정. 아니 조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험의 발생. 조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시간 없어서 그냥 하지 말고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운 심리장애를 야기한 자 행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견이 바로 뭐게요?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보세요. 조문에 위험의
발생을 뭐하고? 지금 10조 사망하고 있습니다. 위험인 발생을 예견하고 뭐한 자?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 한자의 행위는 여기까지 원자거든요. 근데 제가 조문 순서 약간 바꿨었습니다. 조문 얘기가 먼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심신장애를 야기, 여기 야기예요. 어디 갔니? 원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의로 의미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인데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예요. 심신장애 야기, 심신상실을 야기했다든지 또는 뭐 네?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을 야기하고 여기 순말이 야기 당시에 위협 자솔로 설명하는 겁니다. 위험의 발생이 바로 뭐냐면 심신 이걸 나오는 말이 장애입니다. 심신 장애하의 범행. 아까 저 사례 하면 우리를 사심칼로 찌른 거죠. 이걸 예견은 원래 뭘 상징해요? 고의를 상징해요. 근데 문제는 갑돌이가 좀 이따 운전할 놈인데 술을 몽땅 먹고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이 뭐예요? 교통사고죠. 고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근데 조문에는 야기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 예견하라 그래요. 문제는 예견 안 했어. 내견 할 수는 있었어. 할 수가 제가 어려운 말로 가능성이라 했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다 이 말. 이 경우도 되느냐? 이게 과실이거든요. 과실도 뭐한다? 된다고 보자 그래. 이 조문 때문에. 조문에는 예견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개정 법안에는 보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예견 가능성도 들어있어요. 예견한 경우 물론이고 여기는 이 사례는 지금 뭐예요? 예견한 사례지.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 안 했다면 과실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런 거 설명했죠. 고의 나오면 심신장애 상태의 야기도 고의. 야기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의 범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으로. 하나도 뭐가 나오면 과실에 나오면 다 과실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원자 유형에는 고의한 원자, 과실한 원자 인정이 된다. 아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교수님도 있고요. 다수설 판례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원자에 제일 답으로 많이 뜨는 겁니다. 과실한 원자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원자를 적용한 판례는 제가 세 가지가 있댔죠. 큰 틀로 두 가지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을을 죽일 것을 결심하고 맨정신 못 죽였으니까 대마초 흡연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을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무슨 원자예요? 고의한 원자입니다. 대마초 흡연 후 판례하면 대마초 흡연 후 대마초 살해 사건 그럴까요? 과실한 원자의 대표적인 판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가 없나요? 48페이지. 네, 빨리 봅시다.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1번 해양경찰 간부네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한 자기 부자기를 모두 적용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따 조금 더 한다면 고의, 과실. 2세트 원자 유형이에요. 저번에 김광희 때 다 했죠. 자기, 부자기 다 됩니다. 방금은 고의이고 뭐예요? 자기죠. 갑돌이가 신호수 아저씨인데 왼수가 지금 새마을 열차를 타고 오고 내려요. 이걸 교통사고 나서 죽여버리려고 맨정신으로 도저히 차단기 안 내린 짓을 못하겠어. 술을 몽땅 먹고 잠들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다면 왼수가 타고 내려오다가 고의이고 뭐예요? 부자기한 경우야. 아무튼 원자는 인간 행위 유형 네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 외우시면 돼요. 고의한 원자, 과실한 원자, 자기한 원자, 부자기 원자 다 된다. 알아두시고 2번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여러분 반무의 상태는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 행위 실행행위로 본다? 그럼 뭐라고요? 불가피적 연관설입니다.
행위와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 유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맞아요? 원인의 행위를 실행위로 보면, 술 먹은 행위를 살행위로 보면, 제가 말했습니다. 술 먹은 행위를 살행위로 본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충실하다. 틀렸습니다. 원자는 면책, 아까 제가 면책은 책임 조각이 됐죠. 책임 조각이나 감경시키지 않는다. 완전한 쟁죄로 처벌된다. 그다음에 과실한 원자를 처벌한 학설이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이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좀 어려운 시험은. 과실한 원자를 부정하자는 견해도 있어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다수학자들은 그래. 근데 뭣도 있음. 반대하는 견해 있다. 소설이 있어요.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과실 원자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 또 객관식 푸실 때 맞는 질문으로 푸셔야 돼. 논문 한 편이라도 찾아내가지고요. 말하면 이게 문제 오류가 돼요. 그래서 뭐만한 견해도 있다 그러면 맞는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근데 아까 뭐는? 위헌방위에서는 세 가지 개념만 있다. 고의기수범설, 그다음에 위법성 조합, 무죄설, 그다음에 불능미수범설. 나머지 무슨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견해가 있다 이 말이잖아. 2번 작년도 변호사 문제 풀어볼까요?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언제 실행이 착수다? A는 아니고 뭐예요? C.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을 책임력 없는 도구를 이용하는 간접을 이해한다. 원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A, C. 그 다음에 비판. 비판은 뭐겠어요? 비판. B. 구속요건의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다. 술 먹은 행위를 살인으로 평가한다. 어려운 말로 구속요건의 정형성이 결여된다. 재형법정주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인권보장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권보장적 기능, 즉 재형법정주의 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 C, B랑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설이 나볼까요?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의 실행이 불가물적 연관, 관련해서 찾는 견해. 뭐겠어요? A. 원죄 살인이다.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할 때, 사실임가로 찔행위를 할 때 이게 살인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뭘 살인으로 보는가 실행위로 보는가 제일 중요하다고. 구속요건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단점은 뭐다? 예? 예외를 인정한다. 행위와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아시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있었죠? 행위 시에 책임력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야. 바로 이게 원자야. 다수설이 이게 외설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아까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행위 시에 책임력이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아까 경찰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박스 문제로. 원자, 다수설은 뭐다? 외설이 다수설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원자는 행위 시에 책임력이 없지만 처벌되는 외인 경우야. 그 다음에 뭐 반무식은 몰라도 되는데 뭐가 있어요? 다는 실행에서 찾는 견해. 이게 반무의 상태예요. 실행이. 그러니까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원인이 찾는 견해, 실행이 찾는 견해. 이 두 개 결합해서 인정하는 견해. 불가피적 연관. 실행이 찾는 견해 B겠죠. 반무의식.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네? 안 한 거 남은 거 C.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반무의식이라는 독특한 신적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다 책임력 인정하게 돼버려. 됐다. 지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직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3번. 원인에서 자료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원인에서 자료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가벌성 근거는 처벌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보물을 이해하여 뭐라고요? 원인행위설이지. 원인행위설은 간접 유사한 구조다. 원인 설정 행위를 살인행위로 파악하고 원인 설정 행위 시의 책임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이게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인행위설입니다. 구속요건의 정형성을 뭐한다? 무시해버려요. 재형법정주의, 인권보장적 기능을 뭐한다? 또 무시해버려요. 여기셔야 된다고. 틀렸네. 답이네. 2번 한번 볼까요? 원인의 실행이 불가물적 연관설을, 불가물적 외설입니다. 외를 인정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형법 원인의 자료행위의 가벌성, 입법적 해결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서 10조 사망을 만들어서. 4번 10조 사망은 고의한 원자뿐만 아니라 과실한 원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다. 일치는 안 하지만 됐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미수공범 하도록 하겠습니다.